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아침 7시 41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 밖의 호실적 때문에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많은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4%대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상승폭이 상당히 커진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 또한 어제 18원이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1318원, 1300원에서도 이와 같이 18원대까지 뚝 떨어졌는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목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뉴스 중에 하나가 의사단체 위협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면택 회장의 흐름이 조금 불신임이 돼가지고 의협의 활동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의료 공백 속에서 또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또한 가동률이 조금 정상치로 평시 수준으로 회복해가지고 조금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선선한데요. 아침이 지금 서울이 19도, 낮에는 더울 걸로 보이는데 낮에는 30도고 아침에는 쌀쌀해가지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돈을 풀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저조했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K푸드 관련 식품, 그리고 또 전선주, 구리주가 지금 선물에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도 KBI 메탈이라든가 대원전선,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전선 관련주들 크게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돈 공급을 하고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요. 또 대규모 소비 바우처를 발행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부양책의 수혜주를 지금 찾는데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식품주, 삼양식품이라든가 대한전선 같은 이런 관련주, 대한전선도 그렇고요. 이 중국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가지고 전반적으로 또 190조 정도 돈 풀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1차적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많은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고요. K-푸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라든가 LG 생활건강, 또 불닭볶음면 수출 호조로 성장하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중국 수출 물량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K-뷰티라든가 K-푸드와 관련된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경기 활성화가 중국에서 일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중국 전체 산업 전반에 쓰이는 구리 가격 상승이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선주와 관련해 가지고 전선업체들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철강과 관련해 가지고도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 종목들도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가 될 수 있어서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철강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와서 SK 하이닉스가 9%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4%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열흘가량 코스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2700선 위로 블랙 먼데이 지난 8월 5일 급 하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찾고 있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조금 우상향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전체 시장이고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강세장을 연말을 향해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강세장의 옛날 강세장하고도 좀 유사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세장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연말을 향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뉴스 테마 호재로 움직일 만한 이러한 그 부분들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급발진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뉴스 중에 하나가 급발진 관련 경창산업이라든가 상신브레이크, 한중 NCS 같은 페달 오조작 방지와 관련된 장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국회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페달 오조작 장치에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난 7월에 서울시청 앞 사고 이후에 페달 오조작 관련해 가지고 급가속 사고에 대한 이러한 그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발진 관련 이런 경창산업과 같은 관련주들 움직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경창산업 외에도 또 상신브레이크라든가 그리고 한중 NCS 같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까지 또 휘청하면서 파업 때문에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일사료라든가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같은 이런 곡물 수출 관련주들 지금 밴쿠버 항해 파업 또 미국 노조 다음 달에 50년 만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또 브라질은 가뭄에 곡물 운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홍해는 지금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오르고 있어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파업 리스크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 수출 4위가 캐나다인데요. 수확기를 앞두고 곡물 터미널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움직임 때문에 곡물이 하루에 10만 톤이 뭐 쌓인다고 합니다. 재고가.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동부 항만도 파업이 임박해가지고 다음 달 10월에 지금 50년 만에 대규모 항만 파업이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파나마 운하 가뭄 때문에 곡물 이런 그 공급망에 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홍해에서 계속 또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런 곡물 수출과 관련된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꿈비라든가 이런 그 육아휴직 부부 합산이 3년간 쉬는 걸로 이렇게 모성보호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1년에 6개월을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려가지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이런 그 관련주들, 그리고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안경을 쓰고 식재료를 보면 요리법이 눈앞에 나오고요.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눈앞에 펼쳐지는 메타버스 관련주. 뉴프렉스가 지금 이와 같이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AR 안경 오라이언을 쓰고 시연하는 저커버그라는 이런 소식들이 뉴스를 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손가락 움직임으로 화면을 작동하고 영상 통화하고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고요. 배터리 연결을 안 해도 쓸 수 있어서 스마트폰 다음으로는 스마트 안경이 되지 않을까. 다른 그러니까 넥스트 인더스트리 또 넥스트 이런 그 움직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스마트 안경이 지금 천불대로, 천불이라 그러면 한 140만 원인데요. 140만 원 정도까지 지금 낮추기 이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산업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거고요. 2027년 정도 돼야 판매가 가능할 거니까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은 이런 그 스마트 안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공지능 이거 스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요리법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가방 컴퍼니, 경창산업, 뉴프렉스 같은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급발진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메타버스 스마트 안경 관련주, 이렇게 4개의 뉴스테마 호재가 오늘 우리 시장을 또 주도하는 금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요. 화이팅 하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